정말로 만약에 손흥민이 이적하게 된다면 어떤 팀이 나서게 될까요? 영국 저명 언론 가디언 등에서 활동하며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기자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손흥민 영입 예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터뜨렸습니다. 최근 원맨쇼를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들은 기자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과 영향력은 이미 토트넘이 담기에는 토트넘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선수여야 마땅한데 동료 선수들의 급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빅클럽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건데요. 기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 나왔을 때는 단 2개 구단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이 절대 팔지 않겠다 단언했지만 케인도 결국 팔았다. 손흥민이라고 팔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수년간 반복됐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레알도 손흥민에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레알은 중심이 되는 선수를 찾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어린 선수들을 1순위로 찾고 있다. 손흥민은 32살인 것이 믿기지 않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다 리더십도 확인됐지만 레알에서 최고로 찾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할 것이다 라고요.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지난 맨시티전 이후 보여준 펩 감독과 선수단의 훈련 모습 유출이었는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염원을 담아 조금 더 절실하게 수집한 자료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최근 손흥민의 맨체스터시티 이적설이 또 터졌습니다. 2019년부터 손흥민의 이적설은 이적시장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도 또 터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맞물리며 정말 손흥민 떠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먼저 중요한 상황은 손흥민이 더 이상 나이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공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뽐내며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지만 오히려 손흥민의 존재감은 커지며 케인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웠거든요. 올 시즌 윙어가 아닌 원톱으로 주로 출격하는 손흥민은 4라운드 벌리전 해트트릭을 포함해 총 9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원톱 손흥민의 효과가 환한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은 득점 괴물 홀란드에 이은 3인데요. 생애 2번째 EPL 득점왕이 그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죠. 즉 경기력 자체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땅에서 오로지 손흥민만 갖고 있는 멋진 장기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성입니다. 아버지 손흥정의 혹독한 가정훈련으로 완성된 손흥민은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달았던 캡틴 손의 효과는 EPL을 포함한 구라파 모든 클럽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센세이션입니다. 팀을 하나로 뭉치는 리더십을 보였고 토트넘은 원팀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 난리나는 힐, 존슨 등은 원래 1군으로 뛰지도 못하던 일종의 구석 다락방에 있던 선수들이었는데 주전 선수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관리가 안 된, 교육이 안 된 선수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캡틴으로서의 손흥민에 대한 찬사는 말 그대로 도배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이유로 올 시즌 손흥민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진 모습입니다. 맨시티의 말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맨시티처럼 조직력 있고 강한 존재에 특히 강한 모습을 각인하며 구단의 시선을 다시 사로잡은 것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맨시티의 관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에서 맨시티가 손흥민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손흥민을 원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맨시티 이적 부서가 손흥민을 맨체스터로 데려올 가능성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펩 감독은 21세기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전술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술가이다. 빌드업, 공간 압박, 공간 분할, 빌드업 패턴 활용 시 불균형을 유도하는 법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선도가다. 물론 과르디올라는 대인관계가 심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며 자신의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를 냉정히 내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소니는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모범생이다. 손흥민이 이번 겨울 맨시티를 갈 확률은 대단히 높다라고요. 실제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리버풀 클롭 감독만큼이나 팀에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선수인 손흥민을 아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펩의 공격 철학, 팀을 위한 헌신 면에서 손흥민과 결을 같이 합니다. 펩은 수비시 강렬한 전방 압박을 애용하는데요. 과르디올라의 압박 전술은 약 3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진행 방향을 제어하고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경기장 중앙에서의 격렬한 압박을 하며 일정한 거리를 주어 선수가 공을 소유하게 만드는데 그 다음 전방을 향한 위협적인 공격으로 팀의 라인을 높이는 겁니다. 펩의 압박은 이 3가지를 무한히 반복하면서 상대 선수들의 실수를 기다리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으면서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겁니다. 바로 손흥민의 전매 특허, 치고 달리기가 힘을 발하는 순간이죠. 기자는 이어 맨시티에는 손흥민을 뒷받쳐줄 선수들도 많다고 짚습니다. 덕배라 부르는 델 브라이너인데요. 덕배와 손흥민의 우정은 멀리 독일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 손흥민은 각각 볼프스부르크와 레버쿠젠 선수로 만납니다. 서로의 존재 정도만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요.
서로 경기를 마친 뒤 서로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각자 팀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던 서로의 모습을 보며 팀 동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라는 것을 알아본 건데요. 이때까지 그저 그런 동양인 선수와 서양인 선수라고만 알던 이 둘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경기 직후 딱 이 두 선수끼리만 유니폼을 바꿔 입은 것을 동료 선수들이 부러운 듯 쳐다보는 사진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희대의 명짤이 되기도 했고요. 뿐만인가요? 데 브라이너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킥인데요. 킥의 정확도는 물론이고 강한 발목 힘 덕분에 강도도 상당하죠. 이런 킥력을 일반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데드볼 상황에서도 폭발적으로 뽑아내며 맨시티의 주요한 공격 전개 루트 역할을 해주고요. 또한 패스는 난리가 납니다. 초월적인 시야와 빠른 판단력으로 볼 배급을 위한 짧은 패스는 물론이고 팀 동료와 주고받는 짧은 2대1 패스, 킬러 패스 등 온갖 종류의 패스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섞어 배급할 수 있는 선수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과는 따로 만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질 정도로 친한 사이다 보니 둘의 합은 옛날부터 예견된 그리고 꼭 보고 싶어하는 조합이긴 했습니다. 괴물로 알려진 홀란드 역시 덕배 부상 이후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흥민이 적절하게 힘을 나눈다면 맨시티의 화력도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레비 토트넘 회장은 해리 케인처럼 절대로 팔지 않는 선수라는 점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에 큰 애착을 갖고 있으며 처음으로 EPL에서 자신을 선택해준 구단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뭔가 한번 그곳에서 잃어보겠다는 욕심도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귀인 포스텍 감독과도 사이가 좋고요. 하지만 기류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최근 들어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사인하지 않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고 있으며 주축 선수들의 아웃 상태에서 올라온 2선 선수들이 탐욕스럽게 스스로를 뽐내려고 까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도 단단히 뿔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욕심 있는 선수입니다. EPL 리그컵은 물론이고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강한 열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그를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커리어가 끝났다는 평을 심심찮게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 선수는 팀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리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 시장 가치가 무려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40억 원에 이르고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정도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팀은 EPL에선 사실상 맨시티와 뉴캐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 맨시티가 가장 손흥민의 스타일과 또 돈이 맞는 유일한 구단이고요. 현재 상황 또한 정확히 손흥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공격진에 새로운 선수를 수급해 변화를 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미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2023년엔 케인, 2024년에 손흥민이 나갈 것이라 공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케인의 이적, 그리고 스타 선수들의 줄줄이 중동행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손흥민이 언제까지 하이한 유니폼을 입고 런던에서 뛸지는 확실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이미 볼장 다본 토트넘에서만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로 세계적인 팀에서 뛰며 한번 제대로 행복 축구하길 바라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강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